혹시 단 두 단어로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수백만 명을 지배했는지 설명할 수 있다면 어떠세요? 이건 그냥 오래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교묘하고도 효과적이었던 어떤 통제 전략에 대한 이야기죠. 자, 바로 이 한 문장,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로마의 시인 유베널리스가 남긴 말인데요. 당시 사회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이건 그냥 사람들이 먹고 노는 걸 좋아했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대중을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어서 통제하려 했던 정말 소름 돋는 정치 전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정책이 무슨 황제의 너그러움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큰 착각이에요. 이 빵과 서커스라는 건요, 사실 로마 전체를 집어삼킬 뻔했던 엄청난 사회적 위기 속에서 나온 필사적인 해결책에 가까웠습니다. 파넴 앳 키르켄세스. 이게 바로 빵과 서커스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한테 먹을 거랑 볼거리를 던져주면 조용해질 거다라는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정교한 통치 기술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로마가 이랬던 건 아니에요. 원래 공화정 시대에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기나긴 내전 끝에 공화정이 무너지고 황제가 모든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도시의 민심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그때 로마는 말 그대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았어요. 시골에서는 땅을 잃은 농민들이 전부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 로마로 몰려들었죠. 도시는 순식간에 거대한 실업자들로 가득 찼고요. 빈부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고 정치는 썩을 대로 썩어 있었으니 사람들 불만이 정말 머리끝까지 차오른 상태였습니다. 황제들 입장에서는 이 시한폭탄을 어떻게든 처리해야만 했겠죠. 그래서 황제들이 꺼내든 첫 번째 카드가 바로 빵이었습니다. 굶주림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불만부터 잠재워서 아예 반란의 싹을 잘라버리자는 거였죠. 사실 이 정책, 제정이 시작되기도 전인 공화정 말기부터 있긴 했어요. 그런데 황제들은 이걸 그냥 복지가 아니라 대중을 길들이는 아주 완벽한 도구로 발전시킨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테세라라는 작은 표가 그 핵심 도구였습니다. 시민들은 이 표를 받아서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곡물을 타갔죠. 근데 이게 그냥 식량 쿠폰이 아니었던 거예요. 황제의 자비에 기대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장치였던 거죠. 자, 이 시스템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교묘하게 작동했습니다. 황제가 테세라를 쫙 나눠주죠. 그럼 시민들은 그걸로 식량을 받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이제 황제가 주는 것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배고픔의 공포에서 벗어난 대중은 더 이상 정치에 불만을 품는 위험한 존재가 아니게 되는 거죠. 자, 배는 채웠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그들의 정신을 사로잡아야죠. 두 번째 전략, 압도적인 스케일의 대중오락, 서커스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스포츠의 의미가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공화정 때는 시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군사훈련, 즉 의무였던 스포츠가 제정시대에는 뭐가 됐을까요? 네, 바로 황제가 내려주는 정치적 선물,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거대한 쇼가 되어버린 겁니다. 와, 그 내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수만 명이 모인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목숨을 건 전차 경주, 피 튀기는 검투사들의 싸움, 아프리카에서 직접 공수해온 희귀한 맹수들을 사냥하는 쇼, 심지어는 경기장에 물을 가득 채워서 실제 해전을 재현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야말로 눈을 뗄 수 없는 볼거리의 연속이었죠. 9천. 이 숫자, 9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바로 콜로세움 개장식 딱 100일 동안 그 축제를 위해서 죽어나간 동물의 숫자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이게 바로 로마가 제공한 서커스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공개 처형마저도 신화 속 한 장면처럼 연출되는 끔찍한 연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인용문처럼 말이죠. 범죄자들은 잔인한 방식으로 죽어가면서 대중의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끔찍하고 자극적인 장면에 점점 더 무감각해져 갔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빵과 서커스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건 로마 사회에 정말 깊고 오래가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정치적으로는 시민들의 관심이 온통 오락에 쏠리니까 더 이상 정치에 참여하지 않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굶주린 실업자들의 폭동 걱정은 사라졌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 문화적으로 한때 국가의 참여자였던 시민들이 이제는 황제가 던져주는 쇼나 받아먹는 수동적인 관중, 다시 말해 소비자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목표는 딱 하나였던 거예요. 배는 부르게, 눈은 즐겁게. 하지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전혀 관심 없는 대중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빵과 서커스가 노렸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 옛날 로마 이야기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놀랍게도 이 개념은 지금 우리 사회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요. 오늘날 대중의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미디어나 끝없는 소비를 부추기는 문화, 또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던져주는 그런 정책들 속에서 빵과 서커스의 모습을 본다고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먹을 것, 볼거리가 이렇게나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우리 사회의 주체적인 참여자일까요? 아니면 그저 잘 짜인 무대 위를 바라보는 수동적인 관중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요?